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합의 개념을 다룬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의 개념을 다루실 거고요. 두 번째 순열의 수에서 조합의 수 잘못 썼네요. 조합의 수에서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 이것도 중학교 때 풀어봤고요. 뽑은 후 나열하기 이런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마지막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예제 10개를 보시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조합입니다. 조합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조합의 수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나타낸다. 근데 우리는 수업할 때 컨비네이션을 그냥 ncr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행동을 조합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구분을 지으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요,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렬로 배열한 것이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를 그냥 뽑은 것 뿐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의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은 조합, 그냥 뽑기만 하니까. 근데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2명을 뽑긴 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순서가 지금 결정되잖아. 그럼 그건 순열이다. 이렇게 해서 조합과 순열의 구분을 정확하게 지을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조합의 수.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제 볼 건데,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계산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줄 겁니다 라는 소리야. 그럼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만 하면 npr은 결국 r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요. r개를 줄 세우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줄 세우기를 지금 하나로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r개가 줄 서는 걸로 나눠주면 결국 한 가지로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에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우리는 순열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결국 증명하는 문제에서 써야 되니까 공식을 꼭 암기를 해줄 거예요. 나머지 성질들 갖고 볼게요. n 컨비네이션 0은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 한 가지요. 근데 이번엔 퍼뮤테이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NCN은요, n개 중에 n개를 그냥 뽑는 거래요. 그럼 뽑기만 해서 줄을 안 세우니까 얘도 똑같이 한 가지. 그리고 NC1,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n가지요. 그래서 n이요 이렇게 쓸 거고요. 세 번째,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때 결국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개 중 3개를 뽑자라는 거는 5개 중 2개를 뽑아서 버리자. 그래서 2개를 뽑자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는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네 번째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이때 얘를 한글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n개를 지금 뽑을 건데, 그러면 A1, A2 이렇게 쭉쭉쭉 있어서 결국적으로 AN까지 n개를 뽑을 건데, 이때 이 A1이라는 애를 주체로 놓았었을 때 이때 이 n개 중 r개를 지금 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2가지로 나눠줬다는 소리예요.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 A1을 포함하지 않고 r개를 뽑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A1을 포함한 상태에서 r개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보면 A1을 포함하지 않고 라고 했었으니까 결국 n-1개 중, 그때 어차피 전체 r개를 뽑겠으니까 r개요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A1을 포함하는 경우에서 그럼 또 n-1개 중 뽑을 건데, A1 하나를 뽑아놨으니까 r개를 총 뽑을 거였으면 r-1개 뽑으면 되겠죠. r-1개를 뽑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진 게
결국 우리는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을 경우로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 쪽 확률과 통계 쪽을 배웠었을 때 다른 파스칼 삼각형 구조, 파스칼 구조라고 해서 외울 수 있는데, 이때 지금 현재 고1 과정에서는 우리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예제를 보면서 우리 컴비네이션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조합의 수라고 해서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 연습해 보자고. 그럼 9 컴비네이션 2는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한다면, 일단 9 팩토리얼 2를 2팩으로 나눠주자고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그냥 바로 줄여서 쓴다면 9 곱하기 8을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로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쓰니까 36이요 이렇게 쓸 거고. 그럼 10 컴비네이션 8을 계산하자는데 8개를 다 쓰기가 싫잖아. 그럼 아까 성질에서 10 컴비네이션 8은 10 컴비네이션 2와 똑같아요 써진 거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지금 45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4 컴비네이션 4는요 아까 4개 중 4개를 뽑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말할 거고, 5 컴비네이션 0도 5개 중 0개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됐죠. 예제 2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n 컴비네이션 2가 10이다 이때 n 값을 구해달라는 소리. 그럼 이때는 그냥 공식을 갖다 쓰다 보니까 n 컴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이요 이렇게 쓰여졌고, 그럼 얘가 10이요. 그러면 n 곱하기 n-1이 20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연달아서 20 되는 건 5 곱하기 4. 그러니까 1번 n은 5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2번은 5 컴비네이션 3 더하기 5 컴비네이션 2는 6 컴비네이션 R입니다. 이거를 계산해달래요. 근데 이거 방금 봤던 공식이랑 똑같죠? 연속한 지금 이 상태에서 5, 5 똑같은데 거기에서 3, 2 얘가 지금 순서가 달라졌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공식에서 쓴다면 n 컴비네이션 R이 n-1 컴비네이션 R에 거기에 더하기 n-1 컴비네이션 R-1과 동일해요 이렇게 써져 있던 공식을 기억하시다 보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n 값은 결국 6이었다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 3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6 컴비네이션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R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세 번째 문제 10 컴비네이션 R이랑 10 컴비네이션 R 플러스 4랑 똑같은 방법은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그냥 진짜 R과 R 플러스 4가 똑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얘가 계산했을 때 해가 없죠. 그럼 이 경우는 아니고, 두 번째는 결국 10 컴비네이션 R이 아까 뭐랑 똑같냐라고 한다면 10 컴비네이션 10-R과 똑같아요 이렇게 썼었죠. 그럼 이번엔 10-R과 R 플러스 4가 똑같습니다 라고 써서 계산을 하신다면, 그럼 이 R이 결국 이제는 6이 될 거니까 R 값은 3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답도 나올 거예요. 네 번째 경우도 방금이랑 똑같습니다. n 컴비네이션 3과 n 컴비네이션 5가 똑같다라는데, 이때 여기서 그럼 n 컴비네이션 3 하나를 바꿔보면 n 컴비네이션 3은 n 컴비네이션 n-3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n-3이 5랑 똑같으면 되니 n-3이 5에요 쓰러지는 거고, 그러면 n 값은 8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익숙해지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경찰관 7명 그리고 소방관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야. 그런데 직업이 같은 경우라는 거에서 따지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나, 첫 번째 경찰관으로 같은 경우, 즉 경찰관만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소방관만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경찰관만 3명을 뽑으면 경찰관 7명 중에 3명을 뽑을 거랬으니까 7 컴비네이션 3, 거기에 소방관만 3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소방관은 5명이니까 5 컴비네이션 3, 그리고 얘랑 지금 더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주겠죠. 그럼 7 컴비네이션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할 거고, 더하기, 근데 5 컴비네이션 3에서 이 3은 반보다 넘어가니까 5의 반보다 넘어가니까 5 컴비네이션 2로 계산하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약
약분 35 약분 10. 그러니까 35와 10을 더해줘서 답은 45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 문제입니다. 1 이상에서부터 r이 n보다 작을 때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임을 증명하여라. 우리 아까 이거는 한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었다면 이번엔 수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변이 좌변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서 첫 번째부터 받았으니까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인데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 아까 공식 증명하려고 할 때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계산은 n 팩토리얼을 이때 첫 번째 얘에서 얘를 빼준 거, 즉 n-r 팩토리얼에 거기에 더하기 뒤에 쪽 r 팩토리얼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네요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할 거라고. 그러면 n-1 컨비네이션 r은 어떻게 쓰여져요? 라고 한다면 n-1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빼자고 n-1에서 r을 빼자고 그러면 얘는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있는 r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고요. 더하기 두 번째도 보니까 n-1 팩토리얼을 먼저 갖다 쓰겠죠? 그럼 이때 얘 n-1에서 r-1이 지금 빠진다면 결국 이거는 n-r이라고 돼서 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이때 뒤에 쪽 r-1이 했으니까 r-1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분수에서 더하기를 하니까 통분하려다 보면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과 이때 n-r 팩토리얼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예, 당연히 n-r 팩토리얼이 좀 더 크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통분을 해줄 때는 나는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 r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중에 누가 크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r 팩토리얼이 크겠죠. 그럼 분모는 r 팩토리얼 이걸로 통분을 할 거라고. 그럼 우리 이제 앞에 있는 항 비교할까요? 앞에 있는 항에서는요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이 되려면 뭘 곱해줘야 돼? 당연히 n-r 곱해주겠죠? 그럼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거기에 더하기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번엔 뭐야? r-1 팩토리얼이 r 팩토리얼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r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나머지 이제 산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수예요. 산수 계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근데 n-1 팩토리얼로 공통으로 묶다 보니 n-r에서 r을 더해달래요. 그럼 이때 곱하기 n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n-r 팩토리얼 거기에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아까 쓰여졌던 n 컨비네이션 r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명 있는 문제들 꼭 한 번씩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8명의 학생 중 4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특정한 세 학생 A, B, C 중에서 A는 선출이 되지 않고 B, C는 함께 선출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뽑아줄 건데 이때 이 뽑아주는 거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 예제를 깔아준 게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예요 라고 했는데 읽어보시면요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그걸 먼저 뽑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만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걔를 빼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문제 갖고 보면 우리는 원래 8명 중에 지금 4명을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그 특정한 학생 A, B, C 중에서 A는 선출이 안 된대요. 그리고 B, C는 함께 선출이 된대요. 그럼 뭐야? 벌써 B, C는 뽑아놨고 A는 안 된다고. C가 동그라미로 변했죠. 예, B, C는 뽑아놨고 A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까지 이렇게 8명이 있는데 A 뽑지마, B, C 뽑았어. 그럼 나머지 몇 명? 예, 5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아라. 2명만 뽑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쓰여지니까 결국 얘는 답은 12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남자 5명과 여자 6명 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렬로 세우니까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뭐 했냐면 특정하게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먼저 뽑은 다음에 일렬로 세웠잖아. 이런 식으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파트는요, 뽑는 것은 먼저 했으니까 조합으로 먼저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것은 순열로 계산을 할 거라고.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조합의 수에 거기에 곱하기 순열의 수라는데, 이 문제의 적용을 그대로 하면 첫 번째 먼저 뽑자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럼 남자는 5명이었으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는 5컴비네이션 2, 거기에 곱하기 여자는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거니까 6컴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먼저 뽑아놨는데 이때 결국 뽑아놨더니 얘네가 지금 몇 명이야? 총 5명이죠. 그럼 이제 그 5명이 다시 뭐 하겠다? 일렬로 쓰겠다. 그럼 5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답식은 5컴비네이션 2 곱하기 6컴비네이션 3 거기에 곱하기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선생님 끝까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계산은 학생들 몫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행선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이때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직선의 개수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표현을 했었을 때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점을 2개 뽑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점을 2개 뽑으면 되겠어요. 그럼 점을 어떻게 2개를 뽑을 거냐라고 했는데 총 원래 8개가 있었잖아. 그럼 8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 이제 여기 예제를 볼까요? 직선의 개수 문제는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그냥 n 컴비네이션 2예요. 근데 일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개예요. 이게 뭔 소리냐, 중1 거 개념 갖고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점이,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직선이라고 하니까 직선 AB와 그 다음에 직선 AC, 이게 결국 같은 직선이었다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직선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거는 지금 하나로만 세줘야 된다고. 그럼 뭐야? 8 컴비네이션 2에서는 저런 겹치는 게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뭐야? 위에 쪽 평행한 두 선 중에 위에 쪽에 있는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이것도 겹치는 거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5개 중에서도 2개를 뽑는, 얘네는 지금 하나로 겹쳐질 거니까 이거를 빼줄 거란 말이야. 선생님 근데 이렇게 다 빼고 나니까 뭐가 걸려? 그럼 나 얘 한 번도 안 셌는데, 얘 한 번도 안 셌는데. 그럼 저렇게 지금 한 번도 안 센 걸 다시 더하기 2까지 해주시면 이때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또 계산은 학생들 몫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예제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지금 현재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방금 저것처럼 삼각형의 개수는요, 우리는 점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위에 쪽에 써야 되는 이 예제를 보다 보면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 컴비네이션 3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3개를 뽑아라. 하지만 일직선 위에 있는, 얘는 않는이었으니까 위에 있는 점들을 이으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걸 또 빼주세요. 아까 선분 문제랑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체 나는 9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서 뺄 건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생각해 보겠죠. 그럼 뭐야?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은 가로로 돼 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죠. 즉 가로로 3개가 안 되고요. 또 세로로도 하나, 둘, 셋. 얘도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게 끝났나 라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 선생님 대각선으로도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얘도 지금 2개가 있는 대각선 2개가 있다고.
그럼 이때는 이런 식으로 뽑았을 때는 얘는 지금 삼각형이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가 안 된댔으니까 얘를 빼주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짠 하고 써 나오실 거라고. 이해하셨으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문제는 위에 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4예요. 그러니까 원래 점 4개를 뽑으면 되는데 특이하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내는 m개의 평행선과 n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개수는 n 컨비네이션 2와 n 컨비네이션 2를 쓰겠다는데 이게 뭔 소릴까? 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결국 나는 지금 이렇게 평행한 2개를 찾을 거고 그리고 괄호로도 이렇게 평행한 2개를 또 찾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그대로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선들을 A1, A2, A3, A4, A5라고 한다면 나는 이때 이 5개 중에서 그냥 어떤 2개를 뽑아줄 거라고.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요 이렇게 쓸 건데 그때 얘기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과 A3를 뽑았대요. 그럼 이때 괄호로 되어 있는 B1, B2, B3, B4까지 얘네 중에서 난 또 2개를 만약에 뽑는다면 예를 들어서 B2와 B4를 뽑았다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되겠어요.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이때 지금 세로로 평행 5 컨비네이션 2여 찾았으면 나머지 괄호로 평행한 2개를 찾겠어요. 그럼 이때 4 컨비네이션 2여 써질 거고 얘랑 곱해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보겠습니다. 예제 10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1, 2, 3에서 y는 1, 2, 3, 4로의 함수 f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근데 일단 1번 문제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 함수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보면 정의역 1, 2, 3에서 1, 2, 3, 4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얘에서 얘로 가는 함수에서 개수를 물어봤으면 이때 뭐야? 이 1이 지금 함수의 개수는 아무거나 선택할 거면 되는 거니까 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 4가지 중 아무거나 될 거고 여기 있는 2도 이 4가지 중 아무거나 3도 4가지 중 아무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1번 문제의 답변은 3, 2, 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를 했으니까 4 곱하기 4요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다시 시작하면 이 1은 일단 아무도 것도 안 골랐으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근데 만약에 얘가 1이 1로 갔어. 그럼 이때 이 2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골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그럼 얘가 2로 갔어. 그럼 마지막 3은 2를 제외하고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2여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선생님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정의역이 3개니까 여기서도 지금 3개가 나와야 된다고. 치역도 3개가 나와야 된다고. 정의역이 3개니까 치역도 3개. 근데 그 3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4 퍼뮤테이션 3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 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 보면 x의 원소의 개수가 m개, y의 원소 개수가 n개였었을 때 이때 이거 보면 기억하시죠? x1, x2가 다르면 f1, f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결국적으로 퍼뮤테이션을 쓰겠습니다. 즉 p를 쓰셔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F1, F2, F3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뭐냐? 1, 2, 3인데 얘가 1, 2, 3, 4로 갈 건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F1이 선택한 값이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 다음 2가 작고 그 다음 지금 3이 작아야 되는데 이때 얘네는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얘네가 같진 않죠? 그러면 이때 정의역에 따라서 얘도 지금 정의역이
3개니까 쟤네가 같지 않으면 치역도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될 거라고. 그러면 3개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개를 2, 3, 4 이렇게 뽑아놨었대. 그럼 이렇게 뽑아놨더니 얘네가 순서가 무조건 1은 2로 가야 되고 2는 3으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뭐만 하겠다? 뽑기만 하겠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이야. 3개만 뽑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위에서 들어가면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B보다 B가 더 컸었을 때 FA가 더 크다면 이때 이런 걸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수는 항상 뭐를 쓸 거냐? 컨비네이션을 쓸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왜 컨비네이션 쓰는지 이유를 아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컨비네이션 쓰는 거는 얘네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순서를 안 바꾼다라는 게 논점이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조합에 대해서 배웠더니 일단 조합 M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자라는 게 논점이었죠. 뽑기만 하자. 그래서 뽑기만 하셔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줄을 세우는지 아니면 뽑기만 하는지, 즉 순열과 차이점을 분명히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가 순열이었을까? 어떤 문제가 조합이었을까?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만 이용을 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요. 쌤 오늘 있는 예제들은요, 다른 기본 유형서들에 있는 예제들을 거의 다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영상 보고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